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그리고 HJ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오대리 주식의 오대리입니다. 자, HJ중공업이 오늘은 눌리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을 해서 기분 좋았는데 오늘은 살짝 눌리고 있어서 오늘의 눌림,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볼 거고요. 앞으로 HJ중공업의 방향이 도대체 어디인지, 거기에 더해서 오늘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얼마에 매도를 해서 단기적으로 차익을 챙겨 나갈 수 있을지, 거기에 더해서 중장기적으로 얼마의 목표가를 가져가면 좋을지 오늘 영상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거기에 더해서 HJ중공업 제발 이제 상승 좀 해보자 라고 상승 기원이라고 댓글 한마디씩 적어주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종목들 분위기가 좋지는 않아요. 왜 그러느냐?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 장 마감하고 미국 FOMC, 즉 기준금리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지 그 방향성이 여전히 혼조세예요. 뭔가 인하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은 있지만 아시죠, 여러분? 이 인하 기대감은 언제나 있습니다. 언제나 있는데 결국 인하 잘 안 되죠. 생각보다 그렇게 잘 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종목에서 여러분 눌리고 있어요. 자금이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HJ중공업이 눌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른 그냥 시장 전체 분위기가 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HJ중공업도 그만큼 눌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HJ중공업이 눌리고 있대 어느 자리를 지켜가고 있느냐, 이런 날 확인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거래량 어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물론 지금 오대리가 오전 중에 촬영하고 있기는 합니다. 오전 촬영 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많이 줄어 있는 상태. 그럴 때일수록 지금 구간일 때, 지금 상황일 때 HJ중공업이 어느 구간에서 머물러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 구간 앞으로 잡아볼 거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HJ중공업이 오늘 눌리고 있는데 당장 이번 주 남은 이틀간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은 FOMC 발표를 봐야 돼요. 당장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은 다들 기분이 좋아지죠. 기분이 좋아지면서 내일 당장 엄청난 자금이 시장으로 다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HJ중공업도 상승을 할 겁니다. 상승을 해서 이번 주 안에 상승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 금액대가 얼마까지냐. 여러분, 자금이 풀려가지고 자금이 들어와서 상승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지금으로서는 24,500원 정도까지예요. 이 정도까지 기대를 하시고 들어오셔서 단기 차익을 챙겨 나가시면 되겠고요. 단기 차익을 챙기실 생각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24,500원 이 정도 선까지 늘 노려보시면 좋겠고요. HJ중공업은 요즘 영상 찍을 때마다 늘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요. 이 자리까지 올라가면 바로 다음날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눌릴 가능성이 너무 높은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악재 해소가 여전히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24,500원 순간적으로 올라가고 바로 다음 날이면 하락을 해서 다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언제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주시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리 매수를 해봐도 좋나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오대리의 의견은 오늘 올라가고 꺾였으니까 당연히 눌리는 날에는 매수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금리 관련된 발표 결과를 보시고 매수를 이어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슨 뜻이냐? 오늘은 매수하셔도 좋은데 내일은 금리 인하가 됐다. 그렇게 되면은 단숨에 상승세가 붙을 수 있어요. 그때 들어오시게 되면은 고점에 물리시겠죠. 인하가 됐을 때는 일단은 보류하세요. 보류하시면은 바로 다음날 금요일 되면은 매수하실 기회 옵니다. 금요일 날 매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보류하셔라. 하지만 금리가 동결이 된다. 심지어 인상이 된다. 이 가능성 낮습니다. 인상 가능성은 낮지만, 인상이 될 가능성은 낮지만 일단 이 두 가지가 된다. 라고 하면은 시장이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면서 팍 식어버려요. 그러면서 추가 눌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매수를 하셔서 자리를 잡아가시면 되겠고요. 이때 가격대가 어디를 유지를 해야 하느냐를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분봉 차트를 보시면 지금 HJ중공업은 결국은 어느 자리를 지켜나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공매도 세력 어김없이 누릅니다. 누르고 시작을 하고 바닥까지 가면 저점이다라고 보시고 매수세가 들어와요. 하면서 상승을 합니다. 이후 조정을 받다가 위에까지 올라가요. 하지만 중요한 게 HJ중공업이 오늘같이 거래량도 적은 날이면은 명백하게 포지션을 잡는 기관이 없어요. 지금 기관도 관망세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못 받아요. 거래량 바닥 수준이죠. 그냥 낮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개인이 매수세를 이어가다가 개인이 상황을 보고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누르기 시작을 합니다. 매도세를 이제 이어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무슨 뜻이냐? 차익 실현을 하세요. HJ중공업이 이만큼 올라갈 일은 아니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여전히 악재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딱 지금 구간입니다, 여러분. HJ중공업이 거래량이 줄면 딱 이 구간이에요. 22,000원 지지선을 무너뜨리지는 않으면서 23,000원은 넘어가기가 어려운 상태. 이 선을 유지를 하고 있다.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자리를 앞으로도 잘 지켜만 나가면 에너지 조금 더 쌓아가면서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 더 크게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장 내일 24,500원 노려보고 매도를 해서 단기 차익을 한 번쯤 챙겨볼 수 있어요. 이렇게 챙겨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결국 우리가 오늘 하루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셔도 자리를 잘 잡으셔서 매수를 하셔야겠죠.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HJ중공업은 이전에 잘 나갔을 때 비해서 상승기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차익을 챙겨갈 수 있는 구간 자체가 적어져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자주 변동성이 적어진 틈을 타서 오히려 자주 차익을 챙겨갈 수 있지만 자주 챙겨가셔야 되기 때문에 차익을 한번 챙기실 때마다 크게 챙겨가시는 게 중요해요. 이 작은 변동성 안에서도 최대한 챙겨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최대한의 차익을 챙겨가시려면 결국 매수 자리를 잡으실 때 저점을 잡으셔서 매수를 하셔야겠죠. 자, 우리가 24,500원에 내일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24,500원에 매도를 해볼 것인데 이때 우리가 오늘 고점인 22,8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런 분들은 차익 구간이 1,700원입니다. 최대 1,700원이 갈 수 있는 자리를 잡으신 것인데 어떤 분들은 오늘 저점에 들어가셔서 22,200원에 잡으세요. 22,200원에 잡으시면서 차익을 조금 더 크게 챙겨가십니다. 무려 2,300원씩은 챙겨가세요. 오늘 하루만 해도 어느 자리를 잡아가시느냐에 따라서 명백하게 차익이 발생을 하죠. 오늘 하루 안에도 차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저점 매수 자리를 잡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느냐? 여러분, 오대리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최대한 변동성이 낮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안정성이 있다라는 뜻이죠.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에서는 오대리는 오히려 단타를 치라고 얘기를 드리기도 해요. 왜냐면은 변동성이 크지 않으니까 오히려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가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오늘 하루 10주를 매매를 하셨어요. 10주를 단타를 치시는데 성공을 하셔서 10주다라고 하면은 차익을 17,000원을 챙기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내일 한 주 사기가 조금 모자란 금액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투자금을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오늘 2,300원의 차익을 얻으세요. 그렇게 되면 10주를 매매를 하시면 23,000원을 챙겨가시겠죠. 그러면 내일 자리를 잡게 되신다. 내일 다시 저점의 자리를 잡으실 때 한 주를 그냥 더 챙겨가실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얻은 차익만으로도 이렇게 투자금을 다시 재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새로운 돈에 투입을 하지 않고 투자금만으로 재투자를 하기 위해서 저점 매수를 잡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점 매수 하시는데 오대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어떻게 오대리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느냐? 위에 오대리 연락처 있습니다. 010-7752-8354번으로 지금 오대리 저장을 해주시고요. 타점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장중에 저점을 잡으셔서 매수를 하셔서 한 주라도 더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오대리가
그 타점, 저점의 타이밍과 목표가를 정리를 해서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오대리의 문자를 받아보시고 저점에 매수를 하셔서 한 주라도 더 챙기셔서 조금이라도 더 큰 차익을 챙겨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대리가 지금 자리 지켜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내일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24,500원을 노려보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잘 붙어준다면 우리가 24,000원, 4,500원 그 이상의 매도를 해서 더 큰 주당 차익을 챙기면서 수익을 확정을 지어 나가실 수 있으실 텐데 이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이어서 얘기를 드릴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얘기도 좀 드려보겠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이 중장기적인 얘기도 이어서 해보도록 할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오대리가 타점을 잡아드린다라고 했어요. 오대리가 어떻게 저점을 잡아 나갈 수 있는 거지? 어떻게 고점을 잡아서 매번 수익을 확정을 하면서 주식 매매를 할 수 있는 건지 오대리의 매매법을 잠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대리가 앞에서 지지선과 저항선 얘기를 했고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니까 우리는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매수를 해나가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오대리가 이렇게 얘기를 영상을 통해서 드리면은 잘 맞추죠. 예측을 잘 하는 편입니다. 오대리는 왜 이 지지선 저항선을 그어두고 방향까지 생각을 하고 매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잘 맞추기까지 하는 건지 그 근거를 지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주식이라는 건 숫자로 움직이지만 우리를 흔들고 있는 거는 이 숫자가 아닙니다. 이 숫자가 아니라 호가창을 볼 때, 차트를 보고 일 때, 호가창이 반짝이고 있을 때 이 차트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의 감정이 우리를 흔들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으면은 따라가고 싶죠. 그리고 내려가고 있으면은 지금 매도해야 되나 겁이 나요. 이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부터 매수와 매도의 판단도 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대리는 감정이 흔들리기 쉬운 자리일수록 반대로 조건 그리고 기준으로만 시장을 봅니다. 지금 이 자리가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자리인 건지 아니면은 기회인데 의심하고 있는 자리인지 객관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는 결국 조건과 기준뿐이니까요. 그러면 이 조건과 기준을 어떻게 잡아가는지 근거를 얘기를 드릴게요. 오대리는 앞으로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5가지 근거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첫 번째, 이평선, 추세선이라고 하죠. 단기선이 중장기선을 기준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돌파를 하고 있는지 이탈을 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 구름대를 차트가 잘 지지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세 번째, 거래량과 수급의 흐름, 그리고 이 둘이 합해진 매집 신호가 들어오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네 번째, 돈의 흐름을 봅니다. 매물대가 어디에 쌓여 있는지, 이게 돈이 쌓여 있다라는 뜻이죠. 거기에 더해서 거래 대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공매도가 발생을 하진 않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다섯 번째, 펀더멘탈, 실적, 정책, 수주 같은 실질적인 근거가 있는지, 왜 여기서 움직여야 하는가 그 이유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이 5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이 동시에 맞물리면 그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의도된 방향 전환입니다. 지금 오대리가 차트를 하나 열어놨어요. 이건 여러분도 잘 아실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인데요. 오대리가 실제로 지금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살짝 가슴이 아픈 상태지만 일단은 꽤 오랫동안 매매를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과거에 매매를 해왔는지 잠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굉장히 긴 횡보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횡보 기간 동안 여러분 매집 신호가 무려 8번 나왔어요. 에너지를 계속 자리를 축적을 해나가면서 만들어 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흐름이 유지가 되다가 결국은 거래량이 붙어주고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원전 정책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펀더멘탈이 받쳐주기 시작을 하자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기존 횡보 때보다 고점 지점이 4만 원 이상 올라가면서 크게 차익을 챙겨 나갔던 종목입니다. 다른 때도 매집 신호는 계속 들어왔고 거래량은 분명히 잘 들어오고 있었는데 왜 움직이지 않았느냐? 결국은 아직 터질 만한 에너지, 근거들이 모자랐던 거예요.
이곳에 자금이 결국은 쌓여 있는 상태였고, 단기 추세가 5일, 10일 이평선이 20일과 60일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올라가지 못해서 근거가 아직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정책이라는 큰 호재가 받쳐주기 시작을 하자 결국 단기 추세가 돌파를 해내면서 상승을 만들어낸 거죠. 자, 이렇게 오데리의 5가지 근거만 보셔도 충분히 앞으로 주가의 방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앞으로 상승을 할 것인지 하락을 할 것인지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측이 가능한데 여기엔 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기준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본업을 하시면서 추세, 수급, 거래량, 자금의 흐름, 펀더멘탈까지 장중에 동시에 한꺼번에 체크하시긴 사실상 어렵습니다. 오데리도 이것들을 전부 다 체크를 하려면 인터넷 창을 대여섯 개는 켜놔야 돼요. 그래서 오데리는 이 5가지 근거를 기반으로 지금 시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눈에 정리되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고 맨날 종목 하나 켜두고 이거를 전부 다 일일이 다 확인을 해보고 있어요. 확인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해야겠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기준을 잡아가고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이 7가지만 정확하게 해보시면은 오늘 종목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가 바로 정리가 되면서 판단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7가지 체크리스트, 여러분의 계좌에도, 오데리의 계좌에도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는 게 제일 문제죠. 이 7가지 체크리스트를 여러 개의 종목, 그것도 매일매일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불가능한 수준이죠. 그래서 오데리가 여러분이 지켜나가셔야 할 기준을 대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지금은 들어가도 되는 자리입니다. 조건이 흐트러지면은 여기서는 비중 조절이 필요합니다. 리스크가 생기면은 전략을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자, 영상으로도 흐름은 충분히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데리가 영상 이어서 어떻게 매수를 할 것이고 어떻게 매도를 할 것이며 얼마의 차익을 챙겨 나갈 생각입니다. 라고 이 흐름을 전부 다 잡아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영상만 보면 충분한데 왜 문자까지 받아봐야 되느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까요? 나 분명히 흐름 잘 잡았다, 나 어떻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기준을 잡고 호가창을 엽니다. 호가창을 열었는데 돌이켜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는 이상하게 고점에 매수가 들어가져 있고요. 저점에 매도가 되어서 손실을 확정을 한 상태예요.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 걸까요? 왜냐면은 이 장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개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중에 차트를 움직이고 호가창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은 외국인과 기관, 즉 세력들이지 개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홀로 개인으로서 차트를 보고 호가창에 들어가서 실전 매매 그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는 기관 따라 움직여서 고점에 올라가서 고점에 물리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외국인 따라 저점에 내려가서 매도를 하셔서 손실을 확정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데리가 문자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중에 실제로 실전 매매를 하실 때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그 순간에 세력의 움직임에 흔들리지 않고 기준을 잡으셔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대응을 해나가실 수 있도록 전략을 정리를 해서 실전 대응 타점표를 잡아서 문자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오데리의 문자를 받아보고 싶으시다. 위에 오데리 개인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5-8354번으로 지금 오데리 저장을 해주세요. 해주시고 지금 영상에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도 꾹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문자로 지금 리포트라고 3글자를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은 아까 띄워드린 7개의 자금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이 자금 리스트를 오데리가 매일 종목마다 체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거를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실전에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대응 타점표를 정리를 해서 전략으로 풀어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문자를 받아보시고 세력의 움직임에 흔들리지 않고 기준을 정확하게 잡으신 다음에 호가창에서 결정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흐름은 영상에서 잡아가시면 됩니다. 오데리가 충분히 얘기를 드릴 거예요. 하지만 실행은 문자로 받아보시고 결정을 내리셔라. 기준이 있으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기준을 가지고 같이 대응을 하도록 하시죠.
자, 결국 내일 흐름은 금리가 인상이 되느냐, 인하가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22,000원입니다, 여러분. 22,000원을 기준으로 나는 이 윗구간에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시면은 일단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 조정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러시면은 결국은 다시 이 금리가 인상이 되었다라는 그 지배감이 사라지면은 해소가 되면은 단기 추세 타면서 올라와서 지금 자리 다시 올라올 겁니다. 물론 우리의 투자 기간도 좀 길어지겠죠. 하지만 이게 결국 주식이라는 건 변동성 타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HJ중공업은 상승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 하나만 바라보시고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금리 인하가 됐어요. 금리 인하가 되어서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좋다 라고 하면은 돈이 다시 유입이 되면서 올라갑니다. 이때 우리가 안정적으로 24,500원 노려볼 수 있다 했고, 조건이 맞으면은 그 이상 가격까지 노려보실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때 우리가 26,0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HJ중공업은 여러분 이전 주가를 확인을 해보시면 이날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그날이죠. 11월 7일. 악재가 발생을 한 날이에요. 이 시점에 주가가 급락을 했고 바닥을 찍고 반등을 했습니다. 이만큼 내려갈 건 아니었다 하면서 매수세를 이어나가면서 결국은 어느 정도 방어를 해낸 상태였었죠. 하지만 조정을 받고 다시 흐름을 탔는데 자, 지금 한 번에 뚝 떨어졌기 때문에 중간에 매물대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비어있다라는 건 아무도 안 막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만약 분위기가 좋아서 거래량이 더 들어와요. 우리 예상보다 더 들어온다. 라고 하면은 더 윗구간까지 한 번에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도 굉장히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은 상승을 하게 되면 지금 HJ중공업을 누르고 있는 상승하지 못하도록 누르고 있는 공매도 세력, 잔고를 정리를 해야겠죠. 그들이 쇼커버링을 발생을 시킬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들어와 있는 단타 세력, 최고가 노려야겠죠. 둘이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싸우면서 주가를 급격히 끌어올려요. 이때 거래량이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수급의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26,000원 그 이상 구간까지 열릴 가능성도 있어요. 이거는 장중에 어떻게 조건이 붙어가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최고가의 그 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거는 오늘 만약 저가에 잡으셔서 22,200원에 잡으셨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24,500원 영상만 보시고 흐름을 잡아가시는 데는 충분하시죠. 24,500원을 노리고 계세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차이 2,300원을 챙길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도 만족스럽죠. 수익이니까. 하지만 조건이 붙어서 26,000원까지 올라가면은 우리의 수익 구간이 바뀌게 되죠. 단숨에 3,800원씩을 챙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거래량이 더 들어오기만 하면은 그 이상까지도 붙게 되겠죠. 4,000원 이상까지도 노려보실 수 있는 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장중에 조건들이 바뀌는 것을 반드시 확인을 해 나가셔야 하는데 이 조건이 바뀌는 거, 거래량이 바뀌는 그 시동점, 시동의 파동을 잡아내시는 게 혼자서 보시면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이 시동을 거는 그 시점을 잡아내는 것을 오대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대리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느냐? 위에 오대리 개인 연락처 저장해 주셨죠? 지금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서 오대리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구독자가 되어주시고 대응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이 장중에 내일 금리 인하만 되면 24,500원 무조건 갑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얼마나 붙느냐에 따라서 수급의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 더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이 조건의 변화하는 이 조건들을 놓치지 않고 최대로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도록 이 조건들이 변하고 있을 때 거래량이 더 붙게 될 경우 목표 구간이 바뀌었다라고 여러분이 아셔야지 24,500원에 전량 매도를 안 하시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수익을 최대한 챙겨가실 수 있도록 조건이 변화하면은 오대리가 확인을 해서 그때 대응을 하시라고 장중에 대응을 하시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오대리의 문자를 받아보시고 장중에 대응을 하셔서 수익을 최대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HJ중공업은 일단 건설 쪽에 발을 담그고 있고 조선과 방산 쪽에도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쪽에는 국가적인 악재가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이 악재가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대한 억누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악재가 발생한 이후로 신규 수주만 5건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다 이게 건설 쪽이다 보니까 수주 받은 건 좋기는 한데 반영이 되는데 너무 늦어져요. 진짜 최대한 길게 보면은 34년까지도 가야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임팩트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에 영향을 조금밖에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정작 필요한 거는 조선이나 방산 쪽에 앞으로 국가가 뭘 하겠다더라. 앞으로 미국에 어떻게 하겠다더라. 이런 직접적인 호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내년에 LNG선은 올해보다 더 많이 수주를 해야 된다라는 전망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특수선, 조선 쪽의 호재 부분들은 예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더해서 방산 쪽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죠.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앞으로 위쪽 방향성을 충분히 예측해 보셔도 된다.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도대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여러분, 오데리는 HJ중공업 제일 처음에 어떻게 얘기를 드렸었냐면요. 일단 35,000원 가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주 호기로웠던 시절이었죠. 근데 아쉽게도 3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고 하락을 했는데 그때 그 정도 조정이었으면 괜찮은데 악재가 터지면서 더 크게 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데리는 당장 목표는 여전합니다. 35,000원 무조건 갈 거고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좀 길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 말에는 무조건 5만 원 그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마시고 좀 긴 관점에서 HJ중공업을 봐주시면 더 마음이 편해지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HJ중공업의 이 큰 흐름 놓치지 않고 오데리와 함께 챙겨가보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은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유익하셨다라고 하시면은 좋아요와 응원 댓글 한 줄씩 꼭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HJ중공업 현재 평단가가 어느 정도에 책정이 되어 있는지 댓글로 한 줄씩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대박 종목은 놓치지 말고 리포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오대리였습니다.